옛날 어느 마을에 정숙하고 성실한 며느리 연희가 살고 있었어요. 연희는 마을에서도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여인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진수와 혼인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떠났어요. 곧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했지요. 연희의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연희는 매일같이 정성껏 시어머니를 돌봤지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손과 발을 주물러드리며 피를 돌게 해드리고 밤에는 시어머니 곁에서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칭찬했지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남편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정성껏 모시다니. 연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당연한 도리인데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진수가 떠난 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밭일도 해야 하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몸이 약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어요. 연희는 분명 마음씨 곱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다 보니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지쳐갔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돌보아드리고 밭일도 하고 또 식사를 차려야 하는지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연희는 더욱더 피곤하고 지쳤지요. 무거운 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급히 대충 끓인 죽 한 그릇만 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말았어요. 며느리야, 죽이 이게 뭐냐? 맛이 없구나. 나는 이런 거 못 먹겠다. 도로 갖고 나가너라.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밥상이 점점 부실해졌어요. 연희야, 또 죽이냐? 다른 반찬은 한 가지도 없는 게냐? 연희야, 방에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나는구나. 이렇게 한 소리를 듣고 연희는 밥을 다시 차려오거나 방을 깨끗이 다시 치우곤 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말을 해도 연희는 듣지 않았어요. 점점 반찬이 부족해졌고 국도 간이 맞지 않고 시어머니는 처음에 맛없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었던 거지만 지금은 아침 식사를 주지 않아 못 먹게 되었지요. 게다가 방에 요강을 치우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방에는 악취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연희야, 몸이 너무 무겁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거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방 안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연희는 이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도 버거워졌어요. 연희야, 다리가 시려서 덮을 걸 좀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이불을 덮어드렸을 텐데 이제는 한참 후에야 움직였어요. 네, 어머님, 잠시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늙어서 아프면 죽어야지. 연희는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요.
남편은 소식조차 없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진수가 떠난 지 3년 만에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잘 모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집 앞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안은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했지요. 마당에는 잡초와 언제 폈는지도 모르겠는 꽃잎이 시들시들한 채 떨어져 있었지요. 연희야, 집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지냈던 거야? 연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3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나와 시어머니를 두고 아무런 소식 없이 이제 와놓고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그게 다인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앉아 계신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방에 들어가자 악취가 가득했어요. 연희가 유광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그런데 냄새는 둘째치고 어머니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지요.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야위셨다고? 그는 어머니의 말라붙은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길을 돌려 연희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괜찮다. 연희가 잘 챙겨주었다. 그 말 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나 연희가 있는 자리에서 더 깊게 묻지 않았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셔. 그날 저녁, 연희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진수야. 진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며 말했지요. 나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밥을 먹어보고 싶구나.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배불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손을 꽉 쥐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연희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죽을 데워왔어요. 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연희가 나가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였지요. 이 죽도 그저께부터 먹던 거다. 반찬도 하나도 없고 죽 안에 있는 밥은 다 불어터져서 죽인지 물인지 먹을 수가 없단다. 그제서야 진수는 모든 걸 깨닫고 말았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내가 집에 왔는데도 어머니의 밥을 이렇게 차리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아내를 탓하고 싶었지만 곧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아까 연희의 말이 맞아. 나는 3년 동안 연희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는 나름대로 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진수는 일부러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말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내는 진수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내가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3년이나 흘렀지 뭐요. 그런데 참 별일을 다 보게 되더군.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밥을 뜨며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요즘 노인을 사간다고 하더라고. 노인을 산다고요? 진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라 살이 뽀얗고 토실토실한 노인만 사간다더군. 연희는 어딘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수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도 어머니를 팔아볼까? 그럼 큰돈이 될 텐데.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힘들잖아. 나도 솔직히 집을 다시 안 비우리란 보장도 없고. 당장 내일부터 나가야 해서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요? 집을 또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판다니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자 진수가 이어서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팔면 되잖아. 어머니를 포동포동 살을 잘 찌워서 팔면 우리도 돈이 생겨서 좋고, 솔직히 나도 어머니를 언제까지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되었는데 집에 안 계시면 나도 걱정이 없지. 진수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았어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팔 수 있다면.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비싼 값에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든데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겠어. 그렇게 해서 연희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연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쥔기한 한약을 끓여드리고 부드러운 고기를 삶아드리고 밑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지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살이 토실토실 올라야 좋아요. 그녀의 태도가 달라진 걸 시어머니도 느꼈어요. 아가야,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자 진짜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도 더 환해졌지요. 그리고 빼짝 말랐던 몸에도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좋아, 점점 살이 오르고 있어. 이렇게만 가면 어머니를 정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살찌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어머, 남편이 돌아왔나? 그녀는 급히 나가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야, 너 덕분에 몸이 가뿐하구나. 오랜만에 움직이고 싶어졌다. 그 말에 연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잖아. 거동이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자신의 요강은 직접 치우고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옷도 손수 빨았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시어머니가 도맡아 했지요. 심지어는 부엌에서 음식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연희야, 내가 만든 요리 좀 먹어보거라. 연희는 되려 밥을 대접받았지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한단다. 그리고 잘하기도 하지. 몸이 약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며느리,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져서는 너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할 수 있으니 정말 기쁘단다. 앞으로는 내가 종종 밥을 해주마. 잘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구나.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어머님을 팔려고 했다니. 난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수는 연희를 조용히 불렀지요. 여보, 요즘 어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던데? 연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요즘 얼마나 기운이 넘치시는지. 마당도 청소해 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또 요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맨날 맛있는 밥을 먹고 자랐던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연희는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이 진심으로 기쁜 듯 했어요. 그러자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팔 수 있겠구려. 그 순간 연희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니를 판다고요? 팔아도 되겠더라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 잘 오르셨던데? 저기 사실 이제 어머님이 너무 건강해지셔서 안 파는 게. 그러자 진수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연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수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팔 생각이 없었소. 나는 그저 당신이 어머니를 다시 돌보게 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럼 어머니를 팔자는 이야기는? 진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다시 신경 쓰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소. 그 순간 연희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진수는 그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소.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그리고 내가 바빠서 가정에 소홀히 한 내 잘못도 있소. 내가 미안하오.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도 하였고 밭에도 나가고 심지어 마을 잔치에도 참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었지.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인 진수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